거울 앞에서 매일 선크림 바르느라 원하든 원치 않든 꽤 긴 시간을 쓰고 좋다는 제품도 나름 열심히 찾아보고 외출 전마다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남들보다 더 쉽게 기미나 잡티가 늘어난다고 느끼실까요? 내가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는 피부인가? 하는 허탈감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피부가 잘 타지 않고 기미나 잡티도 비교적 적은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기 마련입니다. 왠지 그 사람들은 피부가 타고났거나 특별히 비싼 선크림을 쓰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선크림의 효과를 결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이 원리 딱 하나만 제대로 알면 자외선 차단력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크림 제대로 바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나는 왜 선크림을 발라도 계속 기미나 잡티가 올라올까? 라고 했던 생각, 그리고 바르는 습관 자체를 통째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실장님, 젊을 때는 선크림 잘 안 발라도 피부가 괜찮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괜찮아 보였다고 해서 손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부 속에는 이미 손상이 쌓이고 있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외선은 크게 UVB와 UVA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UVB는 피부가 붉게 타는 일광 화상과 관련이 있고 UVA는 피부 깊숙이 영향을 주면서 광노화와 색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햇볕을 직접 보지 않거나 뜨겁지 않아도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피부에 열감이 없다고 자외선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하고 심지어 UVA는 일반 유리창을 일부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 얼굴 한쪽이 더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유명한 사진과 사례들이 있죠. 실제로 운전이나 창가 생활처럼 한쪽 얼굴이 지속적으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좌우 피부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40대부터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40대 이후에는 피부가 회복되는 속도가 아마 예전 같지가 않으실 거예요. 젊을 때는 햇빛을 받아도 금방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속부터 이렇게 쌓이면서 기미, 검버섯, 잔주름, 그리고 탄력 저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크림은 지금 피부를 좋아 보이게 하는 화장품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관리 같은 거네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선크림을 고객분들께 피부 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한번 많이 바르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바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선크림을 꼼꼼하게 발라도 자꾸 밀리거나 겉돌고 화장까지 뜨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때는 선크림보다 그 전에 바른 보습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가 계속 건조하고 비싼 크림이나 선크림이 자꾸 겉돈다면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피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부터 해결 방법까지 싹 정리해 두었으니 고정 댓글의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양을 너무 적게 바르는 겁니다. 보통 손끝에 완두콩만큼 짜서 양쪽 볼과 이마에 대충 찍고 끝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정도로는 제품에 표시된 SPF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SPF 50짜리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 선크림의 차단 지수는 일정한 양을 균일하게 발랐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그보다 훨씬 적게 바르기 때문에 보호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얼마나 발라야 하나요? 100원짜리 동전 크기인가요? 아니면 500원짜리 동전 크기인가요? 네, 동전 기준은 제품이 묽은지 되직한지 그 제형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는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 길이를 따라서 선크림을 짜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손가락 전체 길이만큼요? 네, 얼굴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목 앞뒤와 귀까지 바른다면 당연히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뜨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바르지 마시고요. 절반, 손가락 하나만큼을 먼저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시고 나머지를 한 번 더 바르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바르면 밀림 현상과 그리고 백탁 현상을 줄일 수가 있고요. 처음에 빠뜨렸던 부위를 두 번째 바를 때 보완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강하게 펴바르는 것보다 톡톡톡 두드리면서 흡수시키듯이 바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보다 충분한 양이네요. 맞습니다. 얼굴 크기와 제품의 제형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충분한 양을 빈틈없이 바르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저는 로션 바르듯 손바닥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는데 잘못된 방법일까요? 선크림은 너무 세게 문지르면 고르게 펴바르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떤 부위는 두껍게 남고 어떤 부위는 거의 다 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굴곡진 부위, 콧방울 옆, 그다음에 눈썹 주변, 헤어라인이나 관자놀이, 또 귀 앞쪽은 쉽게 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라야 하나요? 얼굴 여러 지점에 나누어서 올린 뒤에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펴발라주세요. 마지막에는 가볍게 눌러서 밀착시킨다는 느낌으로 톡톡톡 마무리하면 됩니다. 눈가도 선크림 발라야 하죠? 네. 하지만 너무 눈에 가까이 넣지는 말고요. 자극이나 눈시림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발라주는 것이 좋겠죠. 눈 주변으로 색소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눈 주변에 바르면 시리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참고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눈시림이나 붉어짐이 좀 반복된다면 그 제품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이나 제형을 좀 바꾸거나 가장 좋은 건 전문가와의 상담에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퍼프로 바르는 건 어떤가요? 네, 퍼프가 선크림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퍼프에만 의존을 하시기보다는 손으로 먼저 충분한 양을 바른 뒤에 그 경계를 좀 정돈하시거나 덧바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손으로 부드럽게 충분히 그리고 빠진 곳 없이 딱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무조건 30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제품마다 제형과 사용법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모든 성분을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외출하기 약 15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15분 전에만 발라도 괜찮나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고요. 제품 포장에 별도의 사용법이 있잖아요. 그 안내를 먼저 따라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기초 화장품 바르고 바로 선크림 바르는 건요? 얼굴이 아직 축축한 상태에서 바로 올리면 선크림이 좀 밀리거나 얼룩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이나 보습제를 바른 뒤에 피부 표면이 어느 정도 정돈될 때까지 한 1, 2분 정도 잠시 기다렸다가 바르는 것이 선크림 바르는 데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메이크업 많이들 하시죠. 이때 바로 파운데이션을 이제 문지르면 지금 막 만들어진 차단막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준 다음에 메이크업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아침에는 그 잠깐 기다리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생활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세안하고 보습제를 바른 뒤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요. 선크림을 바른 다음 옷을 갈아입는 식으로 이 생활 동선 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선크림 바르는 시간을 따로 넣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일 사이에 넣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야 오래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면 앞에서 바르는 방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그시 눌러서 흡수될 수 있도록 천천히 발라주세요. 그런데 선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 피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크림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보습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습제를 아무리 꼼꼼하게 발라도 피부는 계속 건조하고 비싼 크림이나 선크림이 자꾸 겉도는 분들 계시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피부가 화장품을 잘 받아들이려면 어떤 보습이 필요한지 저희가 싹 정리해 두었으니 고정 댓글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 SPF는 무조건 50짜리를 사야 하나요? SPF는 자외선 중에서 피부를 빨갛게 태우는 UVB를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SPF 30 이상인 제품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출퇴근이나 짧은 산책 정도가 대부분이고 또 피부가 민감하다면 잘 바르고 잘 지울 수 있는 SPF 30 정도의 제품도 아주 좋은 선택이죠. 그러면 SPF 50짜리는 언제 필요한가요?
SPF 50은 등산이나 골프, 낚시, 여행, 그리고 물놀이, 야외 작업처럼 자외선 노출에 오래 있거나 물과 땀이 많은 날에는 SPF 50 이상이면서 그 내수성 표시,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제품이 더 적합합니다. 그럼 SPF 50을 바르면 아침에 한 번만 발라도 되나요? 아닙니다. 높은 숫자가 덧바르기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선크림은 어떤 제품인가요? 가장 비싸거나 숫자가 가장 높은 제품이 아닙니다. 내 피부가 자극이 없고 충분한 양을 바를 수 있고 그리고 매일 손이 가는 제품이 가장 좋은 선크림입니다. 사놓고 안 쓰는 고가 제품보다 매일 쓰는 제품이 가장 좋다는 거죠. 내 생활 패턴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질문 정말 많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요? 그 판단 기준은 실내냐 실외냐보다 햇빛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입니다. 형광등이나 컴퓨터 모니터 때문이라도 발라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일반적인 형광등이나 LED 조명,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때문에 선크림을 반드시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실내 생활이 위주일 때라면 창문 바로 옆에서 장시간을 생활하거나 햇빛이 깊게 들어오는 거실에서 오래 지내시는 분, 그리고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 아니면 낮에 잠깐이라도 외출하는 분이라면 아침에 꼭 바르는 편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햇빛이 거의 안 드는 방에만 있으면요. 외출 계획도 없고 햇빛 노출이 거의 없다면 피부 상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집에 있어도 쓰레기 버리러 나가고 장도 보러 가고 베란다도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매일 상황을 계산하기가 좀 번거롭다면 아침 보습 단계 다음에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을 정해두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리고 선크림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커튼이나 블라인드, 그리고 자외선 차단 필름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선크림 하나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침에 바른 선크림은 몇 시간 정도 가나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인데요. 야외에서는 땀이나 피지, 물 수건, 마스크, 그리고 손의 마찰 때문에 더 빠른 시간에 선크림이 조금씩 지워지거나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2시간마다 더 바르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야외 활동을 계속 한다면 약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영이나 운동을 했을 때에도 선크림을 바르시잖아요. 이때에는 자주 덧바르기가 어려워요. 수영이나 땀을 많이 흘렸거나 수건으로 얼굴을 좀 닦았다면 제품의 내수성 표시와 관계없이 처음 바르는 것처럼 다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 있는 사람도 2시간마다 발라야 하나요? 네, 햇빛과 마찰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면 알람까지 맞추면서 무조건 2시간마다 덧바를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한 3, 4시간에 한 번 정도는 덧바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4060 시청자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침 외출 전에 한 번,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또 한 번, 그리고 야외로 나갈 예정이라면 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산책이나 운동, 운전 일정이 있다면 한 번 더 덧발라주세요. 완벽하게 2시간마다 못 발라도 중요한 외출 전에 한 번 더 바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하려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화장 다 했는데 선크림 어떻게 다시 바르나요? 세안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먼저 티슈나 기름 종이로 땀과 과도한 유분을 가볍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화장을 지우기보다는 꾹꾹 눌러서 제거해주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바로 선크림을 바르나요? 선쿠션이나 선스틱 이런 것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을 이용하셔서 보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파운데이션에 SPF가 적혀 있으면 아침에 선크림 생략해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표시된 차단 효과를 얻으려면 메이크업 제품도 시험에 사용된 만큼 충분히 사실 발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두껍게 바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하나의 기초 제품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이크업 제품의 SPF는 보조용인가요? 네. 그렇죠. 아침에는 선크림을 기본으로 충분히 바르시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이 쿠션이나 팩트는 외출 중에 보안용으로 사용하세요. 아침용 선크림을 또 바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 선스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선스틱은 한두 번만 싹 지나가면 되는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한두 번 가볍게 스치는 것으로는 충분한 양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를 여러 번 고르게 지그시 누르면서 지나가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선스틱 위생도 신경 쓰는 것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 후에는 표면을 깨끗한 티슈로 닦아서 보관하는 것이 트러블도 막는 방법이라서 아주 좋겠죠? 선크림은 얼굴에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얼굴만 바르면 절반만 바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또 어디에 발라야 하나요? 가장 추천하는 건 귀, 귓바퀴, 그리고 목 앞과 뒷목, 턱선, 헤어라인, 손등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바르는 것을 권장드려요. 정말 꼼꼼히 발라줘야 하는데요. 머리가 짧거나 묶는 분은 뒷목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운전하는 분은 손등과 팔에 햇빛이 계속 닿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크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등도 노화가 빨리 보이는 부위인가요? 네, 맞습니다. 손등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과 힘줄이 두드러지고 색소가 올라오기 아주 쉬운 부위예요. 얼굴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우리가 손등을 보면 나이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손등이나 팔에 생긴 색소는 제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크림만 잘 바르면 모자나 양산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중으로 차단에 신경을 쓰면 더 좋겠죠.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양산, 선글라스, 긴 소매의 옷, 그리고 그늘을 함께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선크림 사러 가면 무기자차, 유기자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요.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민감한 피부는 무조건 무기자차를 써야 하나요? 네, 민감성 피부는 특정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이나 향료나 이런 것들에 따갑거나 붉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무기자차 제품은 자극감은 덜하지만 백탁, 건조함,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품마다 다르다는 건가요? 네, 선크림 유형만 보지 마시고 제품 전체의 제형과 성분, 그리고 내 피부 반응을 확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새 제품은 바로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될까요? 민감한 분이라면 귀 밑이나 턱선, 그리고 목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부위에 먼저 발라보세요. 소량에서 양을 점점 늘리면서 발라보고 며칠 동안 붉어짐, 가려움, 따가움, 좁쌀 같은 변화가 없는지 확인한 뒤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새 제품이 나오면 바꾸고 싶잖아요. 한 번에 바꿔도 될까요? 피부에 문제가 없고 잘 사용하고 있다면 유행할 때마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특히 민감성인 분들은 자주 바꾸기 더 어렵잖아요. 어떤 제품에도 영향이 없는 피부라면 성분과 기능에 맞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사용하다가 심하게 따갑거나 눈이 붓고 또 피부염이 반복된다면 참지 마세요. 제품 사용 바로 중단하고 원인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선크림만큼 중요한 세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선크림 바른 날은 무조건 이중 세안해야 하나요? 네, 선크림을 발랐다면 이중 세안을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이중 세안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폼 클렌저만으로는 선크림이 안 지워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내수성이 강한 선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메이크업까지 했다면 클렌징 오일이나 밤 같은 1차 세안제를 사용한 뒤 순한 세안제로 마무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안제로 제거할 수 있는 이지워시 제품, 일상용 제품이라면 순한 세안제로 한 번이면 충분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2번씩 씻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뽀득뽀득한 강한 세안제로 매일 오래 문지르면 피부가 당기고 붉어지거나 당연히 장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세안으로 장벽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안제의 선택과 그리고 세안의 강도, 물의 온도 등 자극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세안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품 살 때 세안 방법도 확인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포장에 일반 세안제로 제거 가능, 이지워시 이처럼 적혀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럼 폼 클렌저로 1차 세안만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세안 후에도 이렇게 미끈한 막이나 색조 화장이 좀 남아있다면 추가 세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얼굴이 심하게 당기고 화끈거린다면 너무 강하게 씻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안 방법을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죠. 메이크업이나 지속력이 강한 선크림을 바른 날에는 어떻게 씻어야 하나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마른 얼굴에 클렌징 오일이나 밤을 적당량 덜어서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러빙해주세요. 너무 오래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제품을 녹인다는 느낌으로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문지르면 됩니다. 오일을 바르고 바로 물로 씻으면 되나요? 손에 미지근한 물을 묻혀서 오일이 우윳빛으로 변하도록 가볍게 유화한 뒤에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때 뽀득뽀득할 때까지 헹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폼 클렌저를 사용해서 세안을 하는데요. 2차 세안이 필요한 날에는 순한 클렌저를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에 얼굴에 오래 비비지 말고 짧고 부드럽게 씻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위가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콧방울 옆, 그리고 헤어라인. 이 턱선은 잔여물이 남기 쉽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 부분이 잘 세안이 되지 않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물 온도는 뜨거울수록 잘 닦이지 않나요? 네.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너무 오랜 마찰을 주시지 마시고 흐르듯이 빠르게 헹궈내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세안 후 수건으로 박박 닦는 것도 안 좋겠죠? 네. 문지르지 말고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한 뒤에 피부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서 그 수분을 보존해주세요. 그리고 잘 씻은 기준이 뽀드득한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세안 후 얼굴이 편안하고 잔여감이 없다면 이게 잘 씻은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뻣뻣하고 따갑다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좀 과하게 씻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오늘 내용이 많아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만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는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 기능이 있는 SPF 3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기. 두 번째, 얼굴에는 2손가락 길이를 기준으로 충분한 양을 바르고 목과 귀까지 바를 때에는 그 양을 더 많이 바르기. 세 번째는 한꺼번에 두껍게 문지르지 말고 2번에 나누어서 빠진 곳 없이 바르기. 네 번째, 야외에서는 약 2시간마다 덧바르고 수영하거나 땀을 흘려서 닦아낸 뒤에는 처음 바르는 것처럼 다시 바르기. 다섯 번째, 얼굴이 아니라 귀, 목 앞뒤, 그리고 헤어라인, 손등과 입술 보호까지 챙기기. 마지막으로 6번째, 무조건 강하게 이중 세안하지 말고 제품의 지속력과 메이크업 여부,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세안하기. 이렇게 6가지입니다. 선크림은 충분히 바르고 필요한 순간에 덧바르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게 지우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선크림 사용법만큼 중요한 것, 선크림을 바르기 전 충분한 보습인데요.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안전한 성분의 보습제를 선크림과 함께 사용한다면 더욱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선크림이 피부를 보호한다면 보습제는 피부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2가지가 함께해야 자외선 차단 효과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크림 효과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피부 장벽 관리와 보습제 선택의 핵심을 저희가 싹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선크림은 발라도 바로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크림을 오늘 바른다고 내일 피부가 갑자기 좋아지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이 잘 바른 선크림의 진짜 효과는 5년 뒤, 10년 뒤입니다. 자, 지금 생기지 않는 기미, 더 깊어지지 않는 주름, 덜 거칠어진 피부가 바로 그 선크림의 효과입니다. 최고의 자기 관리인 거죠. 이미 50대, 60대인 분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앞으로 남은 날 중 가장 빠른 날이잖아요. 외출하기 전에 충분한 양을 빠진 곳 없이 바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피부를 괴롭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세안하고 피부가 쉴 수 있도록 보습까지 꼭 챙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선크림을 하루에 몇 번 바르고 계신가요? 선크림을 바른 뒤 눈시림이나 트러블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